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건설 업종입니다. 내년 외형 성장 기대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사실 건설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우선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선 이 바이든 후보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이 두 후보의 공통적인 그런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형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 또 건설 업종뿐만 아니라 이 건설 기계 관련된 인프라 관련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이 대선 이후에도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거의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약간의 그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빠진 줄었긴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선 그 3분기 시점 선방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이 3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수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쪽에서의 그런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대형 인프라 투자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 업체의 내수 플러스 해외 쪽에서의 알파로 어떤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엔 우상향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사들이 기존의 어떤 주택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의 그런 그 실적이 아니라 다른 자체적인 그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택 안에서의 건설 부분 쪽에서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신사업 또는 분산형 에너지 같은 이 신사업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내년부터는 기대가 되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주택 모듈 업체로서의 시장이 확대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건설사들의 이런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의 어떤 롤모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개발 사업 쪽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체 사업 개발에 어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대형 건설사들의 그런 모습에서 좀 탈피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최근에 상반기 때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영향으로 연초에 목표했었던 목표치 달성이 약간의 좀 미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슈 나왔었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2조 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쪽에서의 4.5조 원의 어떤 초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이 저평가 국면에 있던 부분을 탈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주택 쪽에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국내 주택 쪽에서의 호실적 기록한 걸 본다고 한다면 여러 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어떤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형 건설사들 3분기 실적 선방한 상황에서 앞으로 뭔가 해외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기대감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편의점주입니다. 매출 급감 지켜볼 시점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편의점 업계가 매출이 많이 줄었나 보군요. 네, 우선 9월 달에 그 누계 편의점 업체의 그 점장 매출액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대비 3.5% 좀 감소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재택근무가 다시 한번 좀 확산이 되는 추세고, 여기에 어떤 학교 수업도 온라인 전환이 되면서 이 편의점의 매출액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여름때 같은 경우도 장마가 심해지면서 이 편의점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 이 담배나 일부 편의점 음식을 편히 뭐 그 간편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런 대부분의 어떤 판매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의점주에 대한 편의점 업종에 대한 그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편의점 그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편의점에 대한 그 매장을 계속 늘어났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겠죠. 이 올해 뭐 코로나로 인한 매출에 대한 저하 부분이 이 편의점 업체들한테 내년에 이 편의점에 대한 점포를 늘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몇 년간의 흐름 봤을 때도 이 편의점을 늘리는 부분은 이 편의점 업체들한테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관리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점을 늘리는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편의점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주가가 많이 좀 그나마 좀 시장에 관심이 발랐던 게 바로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역시 그 간편 시장 쪽에서의 성장 부분이 이 편의점에 대한 편의점 기업들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릴레이팅을 했던 부분인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에는 좀 약간은 좀 힘든 구조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그런 매장을 갖고 있는 마트나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위주로 되어 있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편의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편의점 쪽으로만 이 매출이 아니라 이 호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의 매출 구조가 괜찮아 보이고 있는 뭐 GS 리테일에 대한 종목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9월에 편의점의 점당 그 매출액이 줄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매장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편의점 업계가 역시 돌파구를 좀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우선 말씀드렸던 건설업종 안에서도 전 탑이라 생각하는데 GS건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난주까지 우선 주가 좀 상승 여력이 좀 나왔다가 이틀 연속 조정받고 어제 좀 주가 좀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랠리 부분이 좀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3분기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도 5%좀 감소했긴 했지만 우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2% 이상 늘어났습니다. 우선 2,103억을 기록했는데 우선 시장 예상치가 2,000억을 넘진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핵심 수익원이라는 부분은 이제 GS건설의 뭐 아시다시피 이 브랜드 가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건설과 주택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수익성이 뭐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익성이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브랜드로 갖고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평균적인 건설의 다른 부분보다도 고마진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GS건설의 마진 구조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서두 말씀드렸던 이 어떤 신사업 부분, 분산형 에너지나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에서 그리고 여기에 해외 쪽에서 플러스 알파만 된다고 한다면은 이 GS건설의 주가의 상승 여력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과 주택 그리고 신사업 쪽에서의 이 GS건설 차지하는 매출 쪽에서의 부분이 계속 커지는 상황으로 GS건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분명 빛을 내년에는 꼭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27,800원에 끝났는데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고 수익성도 상당히 예상보다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에서 GS건설에 대한 좀 관심을 키울 때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건설 섹터였고요.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편의점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